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연휴 끝나고 나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거래일 거래가 됐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5월 7일 날에 13%까지 떨어지고 다시 땡겼죠. 근데 이 13%가 떨어졌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달라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거 분봉으로도 이해를 시켜드렸었는데 쭉 이렇게 보시면 5월 7일 날 이때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9시가 되면 본장이 시작되죠. 그 직전에 13%를 찍고 나서 장 시작하자마자 25,000원대부터 빠르게 잡아당겼다는 점.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나오는 건 개인들의 놀라서 나온 매도 물량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EDF 쪽에서의 꼬장이라는 건 이 며칠 동안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정말 제가 이거 자주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점은 유럽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럽도 탈원전 기조를 밟아왔었던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죠. 무슨 얘기냐? 원전하고 AI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다. 뭐 친환경 때문에 원전을 한다? 뭐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쵸 안정적인 에너지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여기 프랑스죠. 그리고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포르투갈이 있죠. 이쪽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죠. 이게 과발전 때문에 그래요. 과발전이 어디서 났느냐? 친환경 쪽. 그쵸? 이쪽에서 나온 겁니다. 원전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꾸준하게 발생을 하니까. 근데 친환경 에너지 쪽, 풍력을 포함해서 그쵸? 태양광이나 이런 쪽은 뭐 날씨나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충격적인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죠.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을 가지도 않겠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되어 있지 않는 그쵸? AI 데이터 센터 쪽이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때는 높고 어쩔 때는 낮은 구간이 있었을 때 어디 한 곳이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끊어지면 다시 재가동시키는데 정말 막대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SMR의 주가가 24년도에 정말 강하게 올라왔었던 이유가 AI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정말 자주 강조를 드려요. 그리고 주가는 항상 말씀드리죠. 선반영된다. SMR의 주가, 즉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24년도에 대략 여기 2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32달러, 한 15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AI라는 겁니다. 지금 다들 체코 원전에 매몰돼서 체코 원전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무엇보다 체코 원전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AI 관련돼서 시세가 붙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간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호재가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고가를 만드는 것. 아직까지 미국의 원전 모멘텀이 반영되기도 전인데 체코 원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서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주가는 이미 신고가 구간을 넘어섰다는 점. 예를 들어서 그래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정배열 구간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4월 9일 날 반등이 나오고 나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과정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20일 이평선이 다시 올라와서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구간이 나와야 된다. 즉 정배열 구간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매물 소화 구간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매물 소화 구간이 나올 때, 즉 조정 구간이 있을 때는 항상 악재가 붙기 마련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EDF 관련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체코 원전이 안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박살이 난다. 그리고 이 사이에 제가 그 이야기 드렸죠. EDF에서는 체코 원전에 대한 내용을 절대 못 받아요. 왜?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건 한국은 받을 수 있죠. 왜?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UAE 이쪽에 들어갔었던 바라카 원전입니다. 이때 마진율이 1.6%였어요. 근데 2010년 이후에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연결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AI 관련된 내용, 유럽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 성장할 수 있는 먹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1등은 미국이고요. 2등은 중국입니다. 그럼 3등은 한국이 되느냐 유럽이 되느냐 그 싸움이에요. 여기에 가장 그냥 누구나 동일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에너지. 에너지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 어디예요? 원전. 그렇죠? 원전에서 지금 생산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어디?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입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절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계는 어디서 해요? SMR, 테라파워 이쪽입니다. 그렇죠? 이 구간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마다 언제 조정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고, 빠지는 상황에서 시장 때문에 빠지는지 아니면 종목에 대한 악재가 있는지 그 상황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구간에서는 어차피 조정이 들어왔어야 돼요. 하지만 그쵸? EDF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빠르게 찍고 그냥 돌린 겁니다. 우린 여기서 가격대를 어떻게 잡을지, 어떻게 체크해서 매매 구간을 잡아 나갈지 그런 부분만 계속해서 이해를 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자, 내용 보시면 22년도에 1조 1000억, 23년도에 1조 4천억, 24년도에 1조, 그리고 25년도에 예상치 1조 1000억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전에 대한 수주가 지금부터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부분이에요? 원전에 대한 실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이건 어떤 실적? 밥캣의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별도로 돌려서 보면 그렇죠? 별로 안 돼요. 순이익 보면 어때요? 적자예요. 원전 관련된 내용, 즉 밥캣의 실적을 제외하고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은 적자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가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은 뭐? AI와 에너지 부분. 그렇죠? 이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시작점이 언제냐? 그 시작점이 수주 시점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간, 즉 신고가를 만드는 그 시점입니다. 그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돌리는 상황에서 제가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EDF 관련돼서도 신경 쓰지 마세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도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닙니다. 이거 된다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3만 원 넘어서 5만 원, 6만 원, 7만 원까지 못 올라갑니다.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으로는. 근데 미국을 여기서 붙였을 때, 그리고 AI를 갖다 붙였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시장성 자체가 확대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댓글이 하나가 달렸었어요. 왜 저가 수주인가요? 이런 댓글인데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내용 정리할게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총 금액, 그렇죠? 26조입니다. 이거 수주 금액이 아니라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총 금액이 26조예요. 26조인데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이 받아오는 것 8.5조 정도 됩니다. 이게 4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나머지 60%는 어디예요? 체코 현지화 시켜버려요. 이 조건으로 체코 수주를 받은 거예요. 왜 이런 안 좋은 수를 뒀을까요? 유럽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근데 유럽도 AI를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버리고서는 앞으로는 성장할 수 없죠. 그리고 유럽의 자동차 부분에 대한 상황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중국 쪽에 대한 차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정말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자율주행이나 그런 것들. 사실 5년, 10년 지나면 중국 쪽 차들을 한국에서도 너무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 현대차도 잘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AI 그리고 에너지 부분 이쪽이다. 그리고 여기를 끌고 가는 건 미국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죠? SMR의 파트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부분을 봤을 때 반도체는 설계 따로, 생산 따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설계 어디서요? SMR. 미국에서 합니다. 뭐 다른 기업들도 있어요. 엑스에너지, 뭐 테라파워 이쪽 있습니다. 근데 생산은 어디서 해요? 즉 가서 짓는 것.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국에 대한 건설사, 뭐 대우건설이나 이쪽도 있지만 이쪽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 원래 에너지 쪽을 이끌어가는 것, 그건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2010년 이후에 탈원전 기조가 있으면서 원전을 하고 있는 쪽, 그 어느 나라라도 다 망했어요. 조선과 같은 거죠. 한국이 조선 빅3라고 하죠. 근데 그 조선 빅3 기업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원래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이게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삼성중공업은 망했다가 모기업의 도움, 즉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명맥을 이어왔고요. 현대중공업은 HD그룹으로 찢었다가 다시 붙였고요.
대우조선은 한화그룹에서 인수하면서 방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계에서 조선 빅3가 한국에 다 몰려 있었는데 이 기업들이 2010년 이후에 모두 다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했죠.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근 한 10년 정도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원전 기업들이 살아남은 기업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EDF에서 들어온다? 이 자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쵸? 최소한 체코 쪽에서 레퍼런스 그쵸? 기본적인 내용들을 깔고 가면 미국 쪽으로 진출하기도 훨씬 더 쉬워진다.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간에 급등락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런 부분들 제가 애초에 여기 구간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고가 돌파하는데 뭐 프랑스에서 뭐 할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보세요. 고가 돌파하는데 무조건 매물 소화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못 가요. 근데 찍고 바로 돌렸죠. 조정 구간이 이제 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타점 잡아야 되고 저는 금요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내용들 자 내용 보시면 금요일 미증시든 보합권 기간 조정 받아야 할 때 받고 있는 중이고 말한 그대로다. 단 미국의 하락 추세는 끝났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말들은 무시하는 중이다. 한국 시장의 이번 주 조정은 4월 이후 단기 반등이 컸던 만큼 매물 소화 중에 있고요. 여전히 주도주만 매매 가능하고 조선 바이오 원전 방산 반도체까지만 매매 가능하다. 그리고 이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프랑스 꼬장에도 가격 잘 받쳐주고 있고요. 금요일날 추가 매수 완료했고 그리고 연휴 지나고 나서 제가 5월 7일날 바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몽땅 보유하시면 되고요. 체코 원전 상관없이 몽땅 보유하면 된다. 타점에 맞춰서 매매 필수. 쭉 내려서 보시면 9일날 제가 가격 확인 끝에 5월 9일날 두산 에너빌리티 시장가 매수하세요. 종가까지 매수하면 된다. 가격 상관없이 그냥 담으라는 거죠. 금요일날 매수 완료가 됐고요.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고요.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그대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ABL 바이오 신고가 이후의 상승세. 그런 결과 67, 76% 꾸준하게 수익 구간 나오고 있죠. 어디서 나왔어요? 신고가에서 나왔다.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 그리고 확인된 즉시 매수 구간 잡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오션 최근에 조선주도 강하죠. 신고가를 가는 모든 종목군들은 매매 구간 잡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내용 보세요. 57%, 45%. 시세 구간이 나오는 구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를 잡는 이론적인 상황은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봤을 때만 수익 구간이 가능하다는 점. 자, 진짜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시장의 등락군도 크고 뭐 시장에 대한 많은 악재나 호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AI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관세는 악재가 나올 만큼 반영이 됐다는 점. 그리고 시세는 신고가 구간에서만 진행이 된다는 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점.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5월달 안에 신고가 주도주를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